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이제 어지러웠던 4월이 가고 5월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자, FOMC의 금리 불안 그리고 주도주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금 4만 포인트를 앞두고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조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좀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시 한번 두들기게 되어 있는데 쉴 타이밍에는 잠시 쉬어간다. 대신 쉴 타이밍이 다가왔으니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싹 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는 제가 일주일 넘게 여러분들한테 한 열흘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2주일 가까이 정리할 구간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천을 하셨느냐 아니면은 그냥 고집 부리고 들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겠죠.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주도주들이 등장하면서 좀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깎인 정도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움을 표시할 구간이었느냐라고 보면 또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 자, FOMC 경계감이 지금 밀려오면서 지금 5월은 당연히 동결인 거고 6월에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6월에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내려가죠.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지금 6월이 몇 퍼센트예요? 92.1%까지 금리 동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까지는 동결이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3월에 금리 인하가 되네, 뭐 아니면 뭐 1월에 되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준 위원들은 뭐 일부 정말 뭐 소수의 의사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뉴스가 되는 거지 이게 대세 여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MC에서는 7월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본인들 일부 의견 가지고 뭐 1월이니 3월이니 실망감이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6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봄 정도 되면 물가 한번 쓱 이제 고개 치켜들면서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작년 가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연준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연준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이 7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7월보다 조금 밀리면은 이게 우려감이 될 수는 있다 정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선반영이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6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해서 실망감 가질 필요 없다. 원래부터 6월이 아니라 7월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6월에 되면 조금 빠르다 생각하시면 되고 7월에 하는 게 정상이고 7월보다 밀리면은 그거는 좀 밀렸구나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올릴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것까지만 확인하시면 올릴 상황은 아닌데 7월에도 안 올리면 올해 정말로 뭐 한 번이나 두 번만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예,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한 세 번 정도는 그래도 하기를 바랬었는데 시장에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내릴 거면은 금리를 좀 이제 제대로 좀 화끈하게 내려야지 어설프게 내리는 거는 뭐 딱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예, 뭐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가계 경제나 뭐 이런 실물 경제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강하게 내려줄 필요는 있다. 횟수나 이런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도 0.25%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0.25% 올리는 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문제가 된 게 뭐였어요? 0.25가 아니라 0.25 올린 다음에 아이고 물가를 우리가 너무 늦게 잡았네요 하더니 0.5% 올리더니 이것도 안 되겠네요. 빅 스텝도 안 되겠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0.75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보였었죠. 이런 것처럼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0.75까지는 아니겠지언정 0.25로 조금 뒤늦게 좀 확인하면서 가다가 이제 뭐 횟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 0.5%씩 이제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냐 봤을 때는 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5씩 내리려면은요.
아무래도 시장에 큰 위기가 닥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서 문제인 건데 그럼 0.5%씩 내릴 이유도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점이 하나 잡혀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벤버냉키의 뭐 유동성 증시 시절에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금리 인하를 멈추고 할 때 그 뭐 두바이 디폴트 사건도 있었고 남유럽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렸다가 최근에 물가 때문에 급하게 올렸죠. 이번에 다시 내리는 것도 뭐예요? 코로나나 이런 큰 위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정 국가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야지 빠르게 내릴 수 있지. 0.5보다는 0.6씩 천천히 이제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내려가도 지금 목표로 한 게 뭐 3%뭐 아래쪽으로 목표를 잡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2%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너무나도 뭐 감사한 구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한 3% 중반 3.5에서 3.75 정도까지밖에 안 내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은 공급이 되지 않는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은 안 된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제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기다리세요. 저 뉴스 나오는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지표가 나오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연준위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예언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예. 여러분들이 주식이 힘든 이유가 분석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분석은 안 하고 내가 그냥 다 예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그래 예측해야지 우리가 바닥권에 사서 큰 수익 올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럼 예언이 내가 생각하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다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 아니라 예언인 거잖아요. 분석 데이터 토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럼 뭐예요? 여기는 하나가 더 붙어요. 예언 쪽으로 가고 싶으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만이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분석된 결과를 보고 하세요. 조금 늦더라도 이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팔자를 펴고 싶어 나는 무조건 예언자가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꼭 잘하셔야 된다. 대부분 보면은 남 탓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응 안 한 다음에 뭐 당신이 뭐 주가 여기 고점이라고 해서 내려갔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하긴 한데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좋겠는데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보시고요. 아니면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다우지수는 그래서 4만 포인트 앞두고 휴식 구간인데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6월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락행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내리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기만 한번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거냐 요 차이다. 이거 기간의 차이예요. 어차피 올라는 오는데 기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5월 초에서 이제 5월 중순 사이 정도의 마무리를 짓고 이제 쓱 돌려 세우느냐 아니면은 6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조금 지연되느냐 요 차이인데 이거는 수급 논란에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딱히 이거는 그렇게 뭐 우려감이 나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수급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사고 있다. 총선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뭐 올해 초에 뭐 유동성을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36조 원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총선을 대비해서 1년 반 전부터 매수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그거는 헛소리예요.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과거에 그런 뭐 기록이나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향력이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경제, 환율, 뭐 밸런스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36조 원이나 넘는 금액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이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 뭐 흔들고 말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고의적으로 이거 2600 이탈시켜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700에서 이제 2800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2700 후반 중후반 구간이랑 지금이랑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한 거 똑같아요. 매도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2700이 안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래요.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으면은 주식을 늘릴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반복됐다.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재작년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늘려야겠네요. 자, 재작년 2022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 9월 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10월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4분기예요. 2022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거의 그 8조 원 가까이 7조 후반대를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를 매수했다. 이 구간까지. 그리고 나서 줄인 게 얼마예요? 1조 7천억 정도 줄여서 6조 원 좀 넘는 금액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마다 14조 원까지 샀다가 이제 뭐 11조 줄였다가 또 19조 원 샀다가 또 11조 줄였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조 원까지 줄인 게 작년에 이제 뭐 국채금리 고공행진하고 가자지구 전쟁 나고 할 때 요 구간까지 내려왔죠. 이 구간이 얼마예요? 11조 원이다. 자 보세요. 기존에 이 2300 중반 정도까지 흔들었을 때 11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00 구간을 흔들었을 때 2300 흔들어 2200대를 내려왔을 때 11조 원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존 고점일 때 19조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와요? 36조 원. 그리고 나서 이번에 흔들기 한 다음에 얼마예요? 현재 36조 원. 흔들기 나올 때 이번에는 줄이지도 않아요. 35조 원 구간에서 멈춰 있다가 36조 원 그냥 복구한 거죠. 이번에는 매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지 외국인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더 많이 갈 거고 이제는 줄이지도 않아요. 대놓고 줄이지도 않아요. 지수만 살짝 파생으로 밀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주식은 계속 사고 있다. 외국인들의 목표치는 여러분들이 뭐 2850 언제 갑니까? 2900 언제 갑니까? 뭐 3000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조정은 한 번씩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랑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도 차이.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올라오기를 바라서 그런 거지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으로 3천이 아니라 지금 수급이면은 뭐 사상체 고치는 기분인 거 4천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게 그만큼 크다라는 거. 본업 잘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성장성 높이고 있고 이런 나라가 글로벌 시장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상하게 성장성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가인데 보통은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국가들이 되는데 중국은 미국이 지금 찍어 누르고 있죠.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떠올랐는데 베트남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과도기가 되는 거고 인도가 이제 새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7대 경제 강국이니 어쩌니 해도 이제 주변국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 동향 국가인데 한국이랑 일본이 이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10년 동안 준비한 기업 밸류업 정책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밸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산업 동향 자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한 반사이, AI에 대한 최대 수혜 국가, 뭐 전기차에 대한 최대 수혜 국가 많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데 이 가운데서 중국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외국인들 입장에선 더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정부는 그냥 발 담근 거예요.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서 하느냐? 그것까지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 그냥 맞춰가는 것뿐이에요. 저 금융시장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 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계속 요구한 거 뭐예요? 너네는 배당이 너무 안 된다. 주주 친화 정책을 너무 안 한다. 이 얘기 계속 나온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지분을 안 갖고 있으니까 니네
다순환 출자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안 하고 맨날 쪼개기 상장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만 나왔듯이 여러분들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체질적으로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만큼의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흐름은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구간이 향후 뭐 1년 반 2년 정도 길면은 이제 뭐 5년 정도까지 가겠지만 뭐 1년 반 2년 정도에 굉장히 큰 시장이 올려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챗 GTP가 작년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나 의료 AI 이런 쪽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시장들까지도 잘 개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코스닥이 좀 약한 거는 괜찮다. 코스피에 수급이 다 쏠려 있어서 그런 거고 코스닥은 코스피와 연관돼 있는 섹터들 그리고 틈새 시장 공략 섹터들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형님이 가니까 동생도 이렇게 쓱 끌어올려 주는 이런 모양 정도는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코스닥도 어차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도주 하이닉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 17만 5천 원 구간 이렇게 이탈해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래 꼬리도 잘 달고 17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저점 잘 잡고 수렴 과정 거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확정치 발표 났는데 반도체 부분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됐죠. 이 삼성전자도 지금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요거 수렴 과정 거치고 돌파한 다음에 눌림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72,500원 구간 여러분 이제 곧 움직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매직 구간이니까 지금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해서 부담되시는 분들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은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로 삼성전자 보답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86,000원 가버렸죠.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82,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이 구간이 중요하다 했는데 82,500원에서 걸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돌파 시도에서 위에 있다가 무너지더라도 돌파 시도는 하고 무너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중간 저항 이제 85,000원 구간 살짝 건드려준 거 너무 좋았고 역시나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려요. 언제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 물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대외 변수들이 있었지만 금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대외 변수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77,500원 구간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수렴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수렴하고 있는 거 좋다. 요거 수렴 구간 끝나면 다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흔들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지 방향은 위쪽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뭐 매출액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7.81% 올라온 71조 9,100억이고요. 영업이익도 뭐 6조 원 넘어 6조 6천억이나 되고 근데 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이 워낙 최악이었으니까 그리고 순이익이 6조 7,500억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HBM 이슈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3분기부터 공급할 것 같았는데 수요가 확대되면서 2분기 말부터 잡힐 수 있다라고 하죠. 2분기 실적도 그러면은 예상치보다 기존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뭐예요? 반도체는 1분기가 뭐예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1분기가 비수기인데 1분기에만 지금 그 뭐 흑자 전환은 기본이 6조 원 넘는 영업이익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 시설 투자 비용으로 11조 원 또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시설 투자 금액 11조 3천억 원이다. DS 부분이 9조 8천억이고 디스플레이가 1조 1천억이고 R&D 비용은 7조 8,200억. 지난 4분기에 이어서 R&D도 최다 금액을 분기 최다 금액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 R&D 비용 7조 8,200억이면은 이제 거의 8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기본적인 중심으로 이 움직이는 이 반도체주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잠깐 수렴 과정 거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도 쉬고 있죠. 지금 열심히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금 마련해 놓으신 거 기존에
급등한 종목들 매도하시라고 했는데 현금 마련해 놓은 거 여러분들 열심히 모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지금 뭐 테크윙이나 이런 거 뭐 밀리지도 않고 있죠. 기존에 막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거 밀리지도 않고 있고, 요거는 이제 32,000원에서 38,000원 사이에 딱 박스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경고 종목이니까 경고 종목 푸는 기간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이제 13만 원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15만 원 구간 요 사이에 그냥 박스권 갇혀 있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 밀린 게 없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횡보, 한미반도체 횡보, 테크인 횡보. 삼성전자는 그렇게까지 강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밀린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이스페타시나 이런 종목들 한참 올라온 다음에 뭐예요? 35,000원. 여기 흔들기는 나왔지만 35,000원 구간을 저점 삼아서 45,000원까지 4만 원이 중간 조정. 간단하죠? 5,000원 단위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요 만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 전후되는 요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고점에도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TSE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쓱 이제 후발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1조 원 넘어갑니다. TSE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클럽에 들어가기 직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1조 클럽 넘어가면 조금 무거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단위가 바뀌는 구간에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그 구간을 좀 쉬었다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0만 원 정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가면은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TSE.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반도체주는 뭐 코아시아나 이런 틈새 시장 쪽이 지금 이제 쓱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미국의 생성형 AI 기업이랑 반도체 설계 개발 시제품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500원 회복되는데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터지느냐인데 거래금이 실리고 있다. 7,500원 이번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 만들면서 만 원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종목들 다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마이크론 이제 삼성전자 살아나면 얘가 살아난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얘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꾸준히 설명드린 얘네는 뭐 잘 죽지도 않아요. PSK 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건 뭐 잘 죽지도 않습니다. 얘도 이제 횡보하면서 잠깐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DNF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쉬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 쪽 이제 세제 혜택 얘기 나오면서 동질세미키 한번 올라갔는데 얘도 44,000원 전에도 흔들기 잘 나오고 있는데 요 44,000원 회복되면 다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아요. AD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는데 얘네도 한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 37,500원, 42,500원 사이에서 쉬고 있고, 그리고 뭐 가온칩스 항상 같이 세트로 말씀드리죠. 10만 원 아래 하회하고 있는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10만 원 회복되면 다시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SNS 텍이나 이런 쪽도 지금 47,000원 이 구간에서 뉴스 나온 다음에 47,000원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돌파 못하고 거래대금 안 실리는 거 보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47,000원 돌파할 때 보거나 아니면은 요거 밀리면은 42,000원 이하에서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7,000원 돌파 시도는 하고 다시 42,000원까지 눌려 있는데 요거 47,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뭐 기존처럼 뭐 6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63,900원까지 갔는데 62,000원이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요 구간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반년 넘게,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되면 1년인데 거의 뭐 1년 가까이 쉬었으니까 요 종목이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펠리크를 정말로 양산을 해가지고 올해 아대는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하반기에 정말로 이제 양산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그 문제예요. SNS텍 여기서 이게 그 이슈가 나올 게 아닌데 왜 공급을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이 공부를 좀 하고 썼어야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
시설 투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에선 열심히 하는데 국가에서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좀 줘가지고 예를 들면 뭐 테스트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뭐 인프라가 우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줘야 되는데 SNS 같은 경우도 이제 품질 테스트가 지금 뭐 3년이 걸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1년이면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 품질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런 시설 자체의 문제가 좀 우리나라는 좀 따른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7,000원 회복되는 거 요 구간 보시면 되고 뉴스는 어차피 하반기까지는 나올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줍줍하면서 모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보세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주는 거기에 뭐 원익 IPS랑 뭐 테스 이런 이제 전공용 장비들도 이제 슥 이제 D램 쪽 회복되고 SSD 쪽은 지금 서버용 쪽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원익 IPS, 테스 이런 쪽 뭐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전통의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 슬슬 움직이고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정말 바닥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착을 해드린 것 같은데 4,500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고 이게 한번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보통 이럴 때 뉴스 한번 띄우고 움직입니다라는데 유리기판하고 엮였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네오셈이나 엑스코이나 이런 CXL 관련주들도 이 삼성전자가 올해 중순 이제부터는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니까 뭐 2분기 후반에서 2분기 끝자리에서 3분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요 종목들 또 다시 한번 이제 폭발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대장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아예 안 움직였던 LX 일렉트릭 바닥권에서 보면 좋습니다. 이거 75,000원 아래에 있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고 요거 밀릴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봉 한번 나왔을 때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거 정말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 6만원 초중반 구간은 다시는 안 올 수 있다라고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3배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전력 수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재룡전기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가온전선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들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뭐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삼화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로 조금 움직이고 있죠. 다 AI 데이터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캡 성장 수혜 기대감까지 같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요거 7만 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급등했어요. 요거 한번 이제 쓱 이제 좀 쉴 타이밍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쉬는 구간을 필요할 때는 쉬는 구간을 좀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고만 외치지 마시고 적당히 비중 조절하면서 다 팔기 좀 아깝다 싶으면은 뭐 3분의 1에서 절반 매도하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기 호실적 발표했죠. 올해 이제 MSC 분야가 이제 전장용으로도 우리가 사실 전장용으로 좀 약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전장용으로도 좀 수요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거래대금 좀 실리는 거 양호합니다. 거기에다 사실 유리기판 하면 삼성전기랑 SKC가 이제 핵심인데 이런 쪽 이제 뭐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C는 유리기판 얘기 나고 올랐던 거 다 다시 내주고 돌아와 있는데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회사 앱솔루스랑 이제 SKC가 이제 이 수혜를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도 들어오고 2027년까지 글로벌 1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올해도 세제 혜택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야스 같은 종목들 12,000원 돌파하면 좋아집니다라고 했는데 맨날 여기만 가면 밀려 내려오고 여기만 가면 밀려 내려오고 여기만 가면 윗골이 달고 밀리죠. 수렴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느냐 뭐 싶을 수 있는데 뭐 한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남았을 수는 있는데 먼저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죠. 돌파한 다음에 눌려도 괜찮고 12,000원 이제 돌파 시도는 계속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슬슬 조금 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관심 가져보시고 선익 시스템은 이제 증척 장비 쪽으로 해서 OLED 이 BOE 쪽으로 해서 애플에 공급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이제 공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양 모두 다 이제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가 공급된다. 이게 캐논 도키가 워낙 뭐 강세라서 처음 상장했을 때 이 종목이 2016년, 2017년 요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2016년 말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2017년 상장할 때까지 굉장히 뭐 큰 뭐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6세대였습니다. 벌써 이제 8세대에서 9세대를 넘어가는 이제 아우르는 이전 구간인데.
그때 이제 동아일텍의 자회사로 상장한다고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 모으다가 이제 그만큼의 기대감을 이제 뒷받침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OLED 수혜, 그리고 이게 XR 기기 쪽으로 증착 장비 기대감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예요? 유리기판 쪽으로 이렇게 수혜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선익스템 같은 경우 제가 왜 강조해드렸는지 계속 말씀드렸는지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구간들 올해만 해도 벌써 이제 2번이나 좋은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아바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뭐 그리고 원래 HB 솔루션보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검사 장비 쪽으로 OLED 쪽에 수혜를 받는데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얘도 3,500원과에서 4,000원 사이에 쉬고 있죠. 3,500원만 이탈하면 아래꼬리 잘 달면서 이제 바로 회복돼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관심 갖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따른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OLED 쪽도 OLED는 근데 주도주라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이 저렇게 강한 거고 OLED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 소프트웨어 출시를 이제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들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콤도 그렇고 뭐 라닉스나 이런 종목들 계속 이제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리긴 했는데 이런 이제 공급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좀 전통적인 종목들은 원래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통적인 종목인데 크게 잘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좀 무거워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총에 비해서 항상 좀 무거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게 뭐 만원 구간에만 가면 그래도 급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 연구에 넣어도 수급 들어오는 날부터 보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움직여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그룹 계열사가 참 뭐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관심 용에 넣어놓고 보시다가 이제 7,000원 전후 구간 되면은 계속 모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8,000원 넘어가면 좀 세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랑 뭐 자율주행이랑 양쪽 다 엮여있는 게 칩셋 미디어인데 최근에 너무나도 예쁘게 잘 쉬고 있습니다. 25,000원 아래 구간에는 너무나도 싼 구간이니까 모아갈 수 있다.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유심히 잘 보실만 합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제가 과거 2016년부터 해서 계속 유망 종목인데 당장은 테마고 추후에 산업화가 될 때 이 종목이 기술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높다 했는데, 칩셋 미디어는 이제 텔레칩스의 자회사고 이 양쪽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랑 뭐 이 자율주행 쪽이랑 그리고 VR 쪽이 그러니까 XR 쪽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칩셋 미디어. 그래서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요 형제들 뭐 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좀 움직일만 하지 않느냐, 15,000원 회복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요 밀릴 때마다 모아간데 15,000원 회복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운봉으로 밀렸죠. 여기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회복 못되면 15,000원에서 정리하고 또 밑에서 모으면 되는 거고, 밑에서 모은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 30% 40% 정도 수익은 계속 주죠. 이렇게 해서 모았다가 다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15,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물량 또 크게 실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 97%를 회복했다라고 하고, 중국에서 사실 이제 뭐 자국 이제 화장품 쪽을 이제 선호하는 이런 성향,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한테 애국주의를 계속 뭐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자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PR을 하고 그게 애국자라는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기존의 강세였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조금 좀 뒤떨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잘 나와서 지금 아모레 퍼시픽까지도 날아가는 모습. 최근에 중소형사들만 움직였었는데 아모레 퍼시픽 좋은 모습 보이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다행인 것 같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 40만 원 돌파해서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계속 이제 뭐 코스코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뭐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좋은 이제 뉴스에 비해서 못 움직이다가 드디어 이제 양봉 세워주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뭐 삐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로서 상장 첫날에 급등 흐름 보인 다음에 이제 쓱 밀려 있었는데 다시 이제 상장 가격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뷰티 스킨이 최근에 좀 멋있게 움직였었죠. 바닥권에서부터 잘 치고 올라왔는데 2만 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받고 있는데 2만 원을 돌파해주면은 보유하시면 되고 2만 원에서 저항받는다 못 넘어간 다음에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뭐 밀릴 때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뭐 편안하게 클리오나 토니모리 이런 종목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은 제일 쉬운 거는 OEM 업체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그냥 미들맨이다 안정적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한국콜마 뭐 이런 쪽 보시면 되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패밀리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뭐 벌써 올라왔네요. 이렇게 16,000원에서 이제 26,000원까지 빠르게 뭐 올라와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4월 27일부터 해서 5월 6일까지 골든위크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노동절 연휴로 오늘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휴무라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5월 중순까지 관광업계 기대감 높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뭐 이런 거 다 볼만하죠.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던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뭐 만 원 회복되느냐 요거 잘 체크하시라고 했는데 만 원 계속 두들기고는 있습니다. 만 원 회복되는 거 보셔야 돼요. 파라다이스가 오히려 최근에 좀 올라온 다음에 이제 15,000원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롯데관광개발이 만 원 회복, 파라다이스가 15,000원 회복 이런 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원까지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아직 뭐 자율등락 구간이라 오르든 내리는 아직까지 뭐 크게 신경 안 쓰이는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간관계액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노랑풍선부터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이 이제 7,000원 회복되면서 쓱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얘도 여기 있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만 원을 두들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데 좀 과하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7,000원 아래는 너무 싼 구간이니까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 세우는데 7,000원 정도는 그래도 회복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실망스러운 구간이에요 지금. 요거 이제 뭐 9,000원에서 만원 구간 요 구간에서 기존에도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요 구간 다시 두들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 수준 코로나 이전 97% 회복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이런 뭐 그리고 뭐 여행이나 이런 그리고 문화 컨텐츠 이런 쪽 여러분들 계속 보실만할 것 같고 기업별로 뭐 기아랑 현대 이쪽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 12만 원 회복되면 또 가요. 제가 볼 때 최근에 뭐 목표가를 뭐 14만 원 회복했느니 뭐 어쩌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14만 원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15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실적도 너무나도 잘 나왔죠. 서프라이즈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기아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배당은 당연히 늘리는 건 당연하고요. 5천억을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이걸 뭐 한다? 2,500억은 소각이 확정돼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목표치만 실적을 맞추면은 남은 2,500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천억 중에 남은 2,500억도 하반기에 소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5천억 전부를 다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매입해서 소각까지 하는 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배당 수익 올리고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장사를 계속 잘해서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주주친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아 뭐 현대차 이런 거 기본이고 뭐 지금 뭐 신한지주나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원래부터 고배당주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살짝 이제 뭐 전쟁 뭐 리스크도 있고 하면서 쓱 올라왔었는데 유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SOL이나 이런 쪽도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배당 수익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요게 올해 같은 경우 좀 회복되면은 이제 SOL 같은 경우 배당 성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배당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코가 63.41%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순수하게 배당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배당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70%가 넘는 지분을 가진 아람코랑 국민연금이 배당을 좋아하는데 배당 수익을 많이 주는 거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래서 SO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이제 장사만 잘하면 배당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미국 3대 이제 PBM 업체로부터 이제 뭐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정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ESI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랑 계약을 했는데 여기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억 명이 넘어요. 이게 미국 3대 업체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랑 CVSLS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옵텀 이렇게가 전체 시장에 이 3대 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업체에는 가입을 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보험 급여에 편입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제가 18만 원 아래 너무 싼 구간이고 이거는 거의 뭐 무혈입성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이게 안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은 이거 향후 제가 볼 때 길게 보면은 2030년에서 그 이상까지도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별다른 특별한 악재가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면은 기존처럼 이 구간에 한참 좋았는데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4년 동안 뭐예요? 4년 동안 이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분식회계 조사를 했잖아요. 분식회계 조사를. 그리고 나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니까 오기로 한 거 수준이죠. 10년치를 4년 동안 털었는데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잘 해놓은 거예요, 장부를 셀트리온에서. 그러니까 못 찾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오기로 뒤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4년 동안이나 탈탈 털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정 안 되니까 벌금이나 내라 이러고 털었죠. 이거 의도적으로 기업 죽이게 한 건데 이런 수준의 이제 기업 주의가 아닌 이상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35만 원 위쪽에 있는 게 정상인 거고 저는 이 종목이 향후에 제가 2030년이니 뭐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10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합병 과정 거치면서 이제 뭐 무거워지고 뭐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100만 원 넘어가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이제 뭐 글로벌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특허 만료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뛰어난 게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이제 셀트리온이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미케이드의 원료의약품이 이제 그 레미케이드가 이제 렘시마의 원료의약품인데 요거에 이제 존슨앤존슨에 자해서 얀센이 그렇게 개발하고 싶었던 SC제형 피하주사제형 요즘에 이 알테오젠 때문에 키트로 다시 SC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정맥주사제형을 SC제형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서 레미케이드가 지금 3위의 점유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효능은 그래도 제일 좋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좋은데 SC제형이 없어서 3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원료의약품을 만든 레미케이드를 신약을 개발한 이 존슨앤존슨도 실패한 거를 셀트리온이 해낸 겁니다. 렘시마가 지금 점유율 미국에서도 30%를 넘어가는 얘기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과거부터 50% 중후반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진펜트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거는 레미케이드랑 다른 거예요. 렘시마랑 다르게 S제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제가 요거 한 4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높죠.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거 적용증 점점 확대해가면서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지금 휴미라랑 이제 엠브레이랑 이제 그 긴장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대신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내가 매달 이제 월급 받아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저축 대신 뭘 할까요 하면은 저는 셀트리온에다가 절반은 넣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HLB도 이제 5월이면 신약 허가승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흔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에도 자꾸 악성 루머가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악성 루머에 취약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바이오 쪽에는. 왜냐? 무지할 수밖에 없죠. 기존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무지한 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우고 익혀나가면 된다. 그리고 저런 루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HAB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실수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FDA 신청한다라고 해놓고 기존에 이 위암 3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위암 3차 치료제가 2019년에 이제 해가지고 2020년부터 해서 뭐 유상증자도 받고 이제 코빙턴 컨설팅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제 이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신청 안 하고 옵티머스 펀드 같은데 투자하다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뭐 진양권 회장이 사죄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지 이번 간암 시장은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이 아테졸리주맙이랑 베사시주맙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결과값을 갖고 있는 약품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바스틴이랑 이제 티센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19.2개월이 전체 생존 기간에서 가장 높아서 마의 20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학 업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마의 20개월이다. 간암은 20개월을 못 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HAB의 리보세라니까 이제 항소제 캄렐리주맙이 이제 병역요법으로 해서 돌파한 거다. 뭐 이렇게 다 플러스입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다 항암 쪽 같은 경우는 이 병역요법 콤보 임상이 유행이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랑 1세대랑 이제 면역관문 억제 면역 항암제랑 3세대 항암제랑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2세대 표적 항암제랑 이제 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랑 이렇게 뭐 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HLB다 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보세라닙이 표적 항암제고 이제 캄렐리주맙이 이제 면역 항암제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5월 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5월이니까 바이오주가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스코도 있고 그리고 요런 쪽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 게 이런 이제 루닛이나 있죠.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쉬고 있는데 저는 이 루닛이 1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자 이후에 지금 잘 쉬고 있죠. 지금 증자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제가 증자 받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은 조금 드물고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 소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요거 10만원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거의 2배 되는 거예요. 11만원 가면 2배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자 이전에 무증 이전에 가격권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닛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직 의료AI 쪽은 바이오랑 똑같아요. 투자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가져오는 게 없는데 얘네가 이제 흑자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루닛이 지금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이랑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진출이 돼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얘네가 가장 먼저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뷰노랑 루닛이 경쟁을 하는데 뷰노가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지금 거의 다 따라왔어요. 지금 그동안 이제 적자 규모가 좀 컸었는데 적자 규모를 점점 줄이다가 적자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죠. 영업이익 쪽에서 뷰노부터 시작해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료AI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요거 루닛, 뷰노 그리고 최근에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만원 구간을 흔들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대신 먼저 과하게 밀어내린 만큼 먼저 이제 수급을 붙여주고 있죠. 이거
지금 만원 구간 다시 회복되면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제자리 이렇게 쓱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두세 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잘 보시고 딥노이드까지 제가 이렇게 네 종목 많이 강조해 드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자나 이런 이슈들이 좀 많긴 한데 그런 뭐 물량 소화 기간 뭐 이후에는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가는 거니까 대신 거래대금 붙이는 거는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의료 AI 쪽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에다가. 그래서 뭐 JLK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붙은 이유가 뭐 간단하죠. 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의료 AI니 뭐 일반 AI나 뭐 드론이나 뭐 전체적으로 첨단 산업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먼저 진출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법으로 규제돼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외국으로 먼저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요러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해외 쪽이랑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해외 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랑 놀자, 우리랑 계약해서 우리랑 진행하자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려장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60조 원 인프라 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 가지면서 뭐 이거는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 한싹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권리랑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회복 구간이 조금 나오는 뭐 이런 특이 동향이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지금 5월 어떻게 될 거냐. 전 주도주가 이 FOMC 기점으로 해서 잠깐 초반에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한 중순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늦어도 6월 중순 이후에는 6월 하순 경우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 죽지 않아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죽지 않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뭐 5월 중순부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초순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면 더 나이스하고요. 그래서 5월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 중요한 거 뭐예요? 우려감을 씻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가자지구 하마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휴전 협상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 줄 수 있는 게 물가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물가 안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쪽 이제 우려감 해소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휴전 테이블이라도 만들자라는 얘기 나오면 물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계속 여러분들 시장 읽어드리고 현재 이제 상황이랑 이제 그때그때 대응 전략 알려드리니까요.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대응 전략 예쁘게 세워서 이 5월 그리고 2분기도 예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올해 청룡회에 여의주가 필요하죠. 언제나 용은 승천하기 위해서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데 저희가 여의주를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편안하게 저희 쪽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